한국교회 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사회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상임 이사직 신설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교단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이주민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경찰이 진입해 미등록 외국인들을 강제 연행해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목회자들도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엄벌주의 방식의 대책이 도입됐지만 학교 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가해자 처벌 방식이 아닌 궁극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운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CBS와 서울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사회가 오는 27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1890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연합기관으로 올해로 133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사회는 창립 당시 연간 100만 매가 넘는 한글 전도지를 전국에 무료로 보급하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서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기독교사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기독교대한 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 복음교회 등 모두 7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7개 회원 교단에서 각 1명씩 이사를 파송하고 회원 대표 이사 12명, 당연직 이사인 사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앞두고 잡음이 새어나오는 이유는 상임이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 때문입니다. 정관 개정안이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상임 이사직이 신설되고 이 상임 이사는 사장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을 지도하고 사장을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사회 일부 회원 교단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은 최근 기독교사회 이사회에 정관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일부 교단도 정관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관 개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상임 이사직 신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 회원 교단들은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설되는 상임 이사의 정년 제한이 없다며 사실상 종신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관 개정안을 보면 상임이사의 경우 4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며 1년씩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교단들은 또 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교단 추천 등의 구체적인 선출 방법이 없어 교단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 교단들은 정관을 이대로 개정할 경우 기독교 사회의 공교회성이 상실될 수 있다며 교회연합 정신에도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회 측은 원활한 재산관리와 법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상임 이사직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이주민 교회에서 예배 중이던 미등록 외국인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해 대구 경북 지역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도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농공 필리핀인 교회. 경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탐문하기 시작했고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소방차가 교회 베란다 문으로 물을 쏘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9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을 강제 연행한 뒤에야 소란은 마무리됐지만 필리핀인 목회자와 교인들은 예배 방해는 물론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모멸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개신교계는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예배를 유린했다며 경찰의 예배 방해와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주민 선교협의회는 필리핀 이주민교회 예배 유린 규탄 기도회를 열고 군사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안 했어요. 전두환 때도.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예배 설교 중에 신분증 내놓으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만히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찰의 불법함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경찰은 물러가라고 단단히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교회를 침탈한 윤석열 정권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이주민들을 향한 증오와 인권 침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주민들을 향한 증오와 인권 침해가 중단되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앞서 대구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종교인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찰이 예배 시간 도중 교인들을 수색, 신문하고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종교인 연대는 이어 미등록 체류자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 문제는 지역 노동청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등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예배 도중 난입해 미등록 이주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신교계는 오는 29일 경찰청 앞에서 필리핀 이주민교회 예배 유린 규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예배 방해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필리핀 교회 미등록 외국인 연행 사건에 대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CBS 뉴스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을 넘어 궁극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현장의 노력과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이 엄벌주의 방식의 학교폭력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은 결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교육적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회복적 생활교육이 안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학교폭력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깨어진 관계를 소통과 대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즉 학교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학폭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대화를 통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011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교사 양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의 실천과 양성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갈등 중재자 역량을 키우고 서클 활동 등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교육을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적 협동조합 평화 비추는 숲으로 확대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공감하는 대화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서클로 둘러앉아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가 또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다뤄주는 갈등 전환 프로그램, 교사로서
학생들을 다룰 때 어떤 깊은 영성이 필요한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선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신고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기별로 3차례씩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발견한 갈등에 전담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클 활동을 통해 갈등이 있는 학생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고 서로 실천 사항들을 약속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폭력 대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를 비롯해 학생이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또래 중재자 교육, 인성교육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엔 주택담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내 경찰에 신고된 9명의 학생들을 처벌하는 대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0달 동안 주 1회 서클 모임과 독서 토론 모임,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모범적인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진정한 피해 회복과 서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이제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돌보고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벌주의식 또는 뭔가 이렇게 응보적으로 저희가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사랑받았다, 관심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이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하시고요. 학교폭력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엄벌주의 방식의 대책이 도입됐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회복과 공동체 통합을 향한 현장의 노력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0명대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CBS 기독교 방송이 오늘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CBS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자연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발표되는 등 저출생 위기 상황 속에서 양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와 종교계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양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육자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주자. 그게 저희의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출산은 기쁨으로, 그리고 돌봄은 모두가 함께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여기저기 움직임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날갯짓이 큰 효과를 일으켜서 새 생명 탄생을 늘리고 또 우리 아이와 양육자가 더 행복한 그런 서울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CBS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비롯해 협력 관계에 있는 기독교 연합기관과 단체와 소통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교회의 유효 공간을 발굴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 카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놀이시설과 돌봄시설 확충 사업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기관은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영유아와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술 행사 개최, 서울시 양육 친화 서비스에 대한 연계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종교계 합동 포럼을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CBS는 2021년 11월 출산 돌봄 국민운동 캠프를 발족하고 교계와 연계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포럼과 출산 돌봄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양육자의 행복에 중점을 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단법인 새희망 교화센터가 어제 교정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표준 교화 매뉴얼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바람직한 교정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새희망 교화센터 이사장 김성기 목사는 선진 교정이 곧 선진 국가라며 존재적인 변화, 내면적인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정 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을 실질적으로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교정 역량을 바탕으로 이른바 K교정 표준 매뉴얼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등 인류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원주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부장로교회 김미열 목사는 쿠미오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처럼 원주의 각 직장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직장 선교연합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YWCA 합창단이 기후위기 생명회복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기후를 살리는데 나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런 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흥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YWCA 합창단은 1969년 창단 이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복음화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대구 경북장로회연합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락교회 이순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선교, 해외 선교하고 국내에서 어려운 교회들 돕는 그런 또한 우리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또 해외에 나가서 영성 수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는 지금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최선을 다해 대구 경북장로회연합회를 섬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경북교직자협의회가 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천중앙교회 강전우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한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은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와 사랑과 믿음으로 앞장서는 삶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